이제 저녁도 먹고 쇼핑도 하러 하노이 롯데센터로 갑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해 볼 건데요. 롯데센터 하노이까지 택시로 12분이 소요됩니다. 롯데센터 하노이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지하 5층부터 지상 65층으로 완공 시에는 경남 랜드마크 72에 이어 하노이에서 두 번째로 높은 빌딩이었다고 하는데요.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호텔까지 갖춘 복합시설입니다. 쇼핑은 잠시 뒤로 하고 먼저 저녁을 먹으러 롯데백화점 3층으로 가볼게요. 포응원 37에 도착했어요. 포응원 37은 롯데백화점 3층에 위치한 베트남 음식 전문점. 베트남 옛 모습을 모티브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데요. 가격대는 비싸지만 백화점 안에 있어 깔끔하고 쾌적한 식당이에요. 이번 여행의 마지막 식사인 만큼 베트남 음식으로 먹으려고 선택한 곳. 먼저 식당으로 들어가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아주세요. 이곳은 태블릿으로 메뉴를 보고 주문하는 방식이었는데 우리에게 익숙한 쌀국수, 분짜, 반새우부터 베트남식 생선조림, 족발 요리 등 메뉴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그럼 골고루 주문해볼게요. 첫 번째로 나온 음식은 반새우. 반새우는 쌀가루 반죽에 각종 채소와 해산물 등을 얹어 반달 모양으로 접어 부쳐낸 베트남 음식인데요. 부침 안에 숙주와 고기, 해산물들이 가득 들어있답니다. 반새우를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라이스 페이퍼에 반새우 한 점을 올리고 두 번째로 원하는 야채를 넣고 예쁘게 말아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앙맘 소스에 찍어 먹으면 끝! 라이스 페이퍼와 반새우 숙주의 아삭한 식감과 고소함, 그리고 야채와 누앙맘 소스로 상큼한 맛이 더해져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쌀국수가 나왔는데요. 살짝 익힌 소고기 양지 쌀국수를 주문했어요. 구도심에서 먹었던 쌀국수보다 국물이 더 진하게 생겼었고 하노이 지역 스타일로 파가 많이 들어있었어요. 한 입 먹어보니까 면발과 고기는 야들야들하고 국물은 한국에서 파는 쌀국수의 맛처럼 진하면서도 짭조름하더라고요. 하노이 스타일의 달큰한 쌀국수가 입에 맞지 않았던 분들에게 적극 추천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나온 건 마늘치킨. 마늘치킨은 바삭하게 튀긴 치킨에 마늘 소스가 듬뿍 발라져 있었는데요. 한국식 마늘치킨이 아니라서 기름을 좀 많이 머금은 치킨으로 느끼한 맛이 좀 강했어요. 그래서 같이 제공된 소스에 찍어 먹으면 덜 느끼하긴 했답니다. 치킨 외에 쌀국수와 반새우는 정말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메뉴. 1호기의 먹방편도 많이 봐주세요. 튀김에다가 고기에다가 새우에다가 식사를 다 하고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면 되고 메뉴판 가격에서 부가세 8%가 추가됩니다. 식당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면 롯데마트가 있는데요. 이곳에서 여행의 필수 쇼핑 리스트들을 잔뜩 챙겨볼게요. 관광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쇼핑 코스인 하노이 롯데마트는 신선식품, 냉동식품, 의류, 잡화, 헬멧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대형마트인데요. 한국보다 좀 더 비싼 가격이지만 김치와 라면, 소주도 판매 중이라 한식이 그립다면 이용하셔도 좋아요. 그 외에 베트남에서 먹을 수 있는 두리안, 사과, 딸기, 망고 등 과일 종류도 다양하게 팔더라고요. 거기에 식사 대용으로 먹기 편한 도시락도 판매하고 있었는데요. 한식이 그리운 분들을 위한 김밥도 있답니다. 이제 마트로 들어가 볼게요. 사려는 물건이 많다면 마트 입구 옆 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본격적으로 마트를 한번 쓸어볼까요? 베트남 과자부터 라이스 페이퍼까지 다양하게 쇼핑해봤는데요. 벌써 카트 한가득. 이제 계산하러 갈게요. 롯데마트에서 꼭 샀으면 하는 쇼핑 리스트 대공개. 쇼핑을 마치고 이제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갈게요. 라시에스타 프리미엄 항배 호텔까지는 택시로 20분이 소요돼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쌓인 여행의 피로를 풀러 호텔 1층에 위치한 라스파로 갑니다.
라스파는 라시에스타 프리미엄 항배 호텔 안에 위치해 있고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의 마사지 샵인데요. 호텔 숙박객이 아니라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사지샵 직원들은 모두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고 좋았는데요. 바디 마사지 오일 종류는 총 4개로 4개 중에 종류를 선택하고 마사지 시간을 60분으로 할지 90분으로 할지 결정하면 돼요. 친절하게 상담받는 동안에 차와 코코넛 크래커가 무료로 제공됐는데 서비스가 무지 좋더라고요. 마사지를 골랐다면 집중적으로 했으면 하는 마사지 부위, 알러지 여부 등을 설문지로 작성을 해야 해요. 마사지에 쓰일 오일은 직접 시향을 해보고 결정해볼 수 있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모든 선택이 끝나면 직원의 안내에 따라 위층 마사지 받는 곳으로 올라가면 되는데요. 쾌적하고 깔끔한 방이 대접받는다는 느낌이 물씬 들더라고요. 전신 마사지이기 때문에 제공된 일회용 속옷으로 갈아입고 대기하시면 됩니다. 일단 따뜻한 물로 발 마사지를 하고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시작하는데요. 싱잉볼을 올려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취하게 도와준 다음 오일 마사지로 근육을 먼저 풀어주셨어요. 저는 오일 마사지 중에서 제일 비싼 히말라야 솔트 마사지로 선택했는데요. 에센셜 오일과 따뜻하게 데운 솔트 스톤을 이용한 마사지로 피부 건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고단했던 여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느낌이 들어 좋았습니다. 마사지가 끝나고 몸에 남아있는 오일을 좀 더 깨끗하게 헹구고 싶다면 샤워 시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샤워를 마치고 옷도 갈아입고 이제 노이바이 국제공항으로 갑니다. 노이바이 국제공항까지 이동하기 위해 픽업 전문 샌딩 업체를 이용했는데요. 픽업 서비스를 이용하면 예약한 시간에 맞춰 바로 호텔 앞에서 탈 수 있어 편리한데요. 저희가 예약한 업체는 세 노이바이 186입니다. 승용차 5인 기준으로 공항까지 23만 동. 전화를 통해 예약하셔도 되지만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통해 영어로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한 시간에 맞춰 도착한 차량을 타고 갈게요. 노이바이 국제공항까지 차량으로 40분이 소요됩니다. 드디어 노이바이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차량에서 짐을 모두 꺼내고 공항 출국장 안으로 들어갈게요. 노이바이 국제공항은 2개의 터미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곳은 국제선 전용 터미널. 참고로 노이바이 국제공항은 베트남에서 2번째로 큰 규모의 국제공항인데요. 1978년에 개항하여 현재 인천과 아시아 주요 도시와 유럽을 연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출국장이 있는 층에는 패스트푸드, 카페, 기념품 샵이 있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공항에 가시면 한국과는 다른 독특한 풍경이 있는데요. 바로 캐리어 파손 위험을 막기 위해 내부로 감아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티켓 발권 받아야죠. 먼저 전광판을 통해 체크인 카운터 위치를 확인해주세요. 저희가 타려는 아시아나항공은 체크인 카운터 F. 체크인 카운터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정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코로나 관련 서류가 늘어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비행기가 출발하기 최소 3시간 전에 도착해 주셔야 합니다. 1시간이나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되었는데요. 체크인 카운터에서 여권과 함께 베트남 병원에서 받은 PCR 음성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한국 입국을 위한 서류 2가지. 먼저 비행기 탑승을 위한 필수 서류인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그리고 한국 입국한 후 격리 면제를 위한 예방접종 증명서입니다.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는 한국행 비행기 출발일 0시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PCR 검사를 받거나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를 받아야 해요. 하노이에 있는 병원 중 어디서 검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면 포항게임에서 그리 멀지 않은 홍응옥병원을 추천해드려요. 홍응옥병원에서는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는 50만 동, 5시 이후로는 60만 동의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오전 첫 타임에 검사를 받지 않는 경우 음성 확인서 발급은 다음날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비행기 타기 전 이틀 전에는 무조건 검사를 받는 일정으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코로나 음성 확인서가 필요 없는 예외 대상이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일로부터 10일에서 40일 이내에 하노이 여행을 한 후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입니다. 이 경우에는 코로나 격리 통지서나 격리 해제서로 음성 확인서를 대체하실 수 있는데요. 영문으로 발급된 서류여야 하는데 보건소에 전화해서 영문용으로 요청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확진일로부터 40일 이내 돌아오는 게 맞는 건가 싶으신 분들은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국적을 선택하고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짜, 그리고 코로나 확진된 날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40일 이내인지 아닌지 바로 계산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필요한 예방접종 증명서는 한국으로 돌아온 이후 격리 면제를 위한 서류인데요. 격리 면제가 되시려면 2차 백신 접종 후 14일에서 180일 이내, 3차 백신 접종 완료자, 2차 백신 접종 후 코로나 확진자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한국에 돌아오신 후 일주일간 격리해 주셔야 해요. 예방접종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에서 영문으로 출력하실 수 있는데 쿠브 앱으로도 대체 가능합니다. 촬영 당시 2호기는 코로나 확진일로부터 38일째였던 날인데요. 이날은 격리 통지서로 음성 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었지만 다음에 베트남으로 여행을 오게 된다면 그때는 무조건 PCR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겠죠. 서류 확인 절차가 길어져서 혹시나 한국에 못 가는 줄 알았는데 정말 다행이었어요. 티켓 발권이 끝났다면 위탁한 수화물이 엑스레이 검사를 마칠 때까지 체크인 카운터 옆에서 5분간 잠시 대기하였다고 움직여주세요. 수화물 이상으로 별도의 호출이 없다면 보안 검색대로 이제 가시면 됩니다. 검색대는 양옆으로 A, B 두 곳이 있었는데요. 둘 중 가까운 곳을 이용하세요. 검색대로 들어간 다음 출국 심사, 보안 검색으로 이어져요. 베트남 보안 검색대에서는 신발까지 모두 벗고 검사할 정도로 검사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진답니다. 보안 검색까지 모두 끝마치면 출국장과 면세점으로 이어집니다. 탑승권에 적힌 게이트 번호를 확인하고 이동해주세요. 게이트로 가는 길 옆으로 면세점이 있는데요. 품목이 많이 다양하지 않고 화장품, 향수, 담배, 주류 등으로 좀 한정적인 편이었어요. (31번)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탑승은 출발 30분 전부터 시작되는데요. 티켓 확인이 끝나면 비행기를 타고 탑승구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3박 5일 일정을 마치고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비행기를 탑승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작성과 함께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또 있어요. 작성해야 할 서류는 특별 검역 신고서와 건강상태 질문서 2가지. 이 서류들을 작성한 후 인천공항에 입국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비행기로 4시간을 날아 인천국제공항으로 갑니다. 다음날 새벽 드디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비행기에서 내려 검역 신고 및 입국 심사대로 이동할게요. 표지판 방향을 보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길을 따라 걸어가면 검역 신고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미리 여권과 코로나 PCR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특별 검역 신고서, 건강상태 질문서를 준비해주세요. 코로나 확진 10일에서 40일 이내로 코로나 음성 확인서 대체가 가능하신 분들은 격리 통지서 서류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저기 왼쪽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조금 전 설명드린 서류들을 번거롭게 꺼내지 않고 간편하고 빠르게 검역대를 통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검역정보 사전 입력 시스템 Q코드입니다.
대한민국 입국 시 소요되는 검역 과정을 단축하고 해외 입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구축한 시스템인데요. 입국 전 Q코드 시스템에 코로나 음성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사전에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요. 서류 등록이 끝나면 QR코드가 발급될 텐데 검역대에서 스캐너를 통해 QR코드만 인식하면 바로 통과입니다. 검역대에서 서류를 꺼낼 필요 없이 QR코드로 간단하고 빠르게 확인이 가능하답니다. 검역대로 가면 서류를 통해 확인하는 줄과 Q코드로 확인하는 줄로 구분이 되는데요. Q코드 줄은 QR코드만 스캔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속도가 빨라요. 비행기에 내려서도 하실 수 있으니 편리하게 Q코드를 이용해주세요. 검역 신고가 끝나면 이렇게 여권에 격리 면제 대상자 스티커를 붙여주시더라고요. 드디어 검역 신고와 입국 심사가 끝이 나고 이제 수화물을 찾으러 갈게요. 전광판을 통해 수화물 찾는 곳 번호를 확인하세요. 제가 짐을 찾을 곳은 수화물 찾는 곳 8번. 수화물 찾는 곳은 입국심사대에서 한층 내려가야 해요. 도착하자마자 제 캐리어가 바로 나와서 찾았답니다. 공항에서는 수화물 분실 사고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수화물 나오는 것 번호를 꼭 확인하고 본인의 수화물이 맞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져가세요. 입국 면세점은 수화물 찾는 곳 7번 근처에 위치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수화물까지 찾았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관 신고를 거쳐야 하는데요. 별도로 신고할 내역이 없다면 여행자 휴대폰 신고서 서류만 제출하면 끝! 이제 출구로 나갈게요. 베트남 3박 5일 여행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게 여행의 끝인 줄 아셨죠? 입국 후에도 꼭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PCR 검사. 한국 입국 후 격리 면제 대상이라도 PCR 검사는 필수인데요. 보건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는 입국 당일 바로 PCR 검사를 받고 6, 7일 차에 신속항원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요. 6월 1일부터는 규정이 달라져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는 필수로 받고 6, 7일 차의 신속항원 검사는 공고사항이 됐습니다. 정말 험난했던 포스트 코로나 여행. 다음 여행지도 기대해주세요.